그리고 현안에 대해서도 청년들의 생각 이것도 좀 궁금한데 네. 역시 지금 검사들의 이런 집단 행동하는 모습들, 네. 그러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에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권의 공방들 이거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오연지 대변인은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정말 아름답지 않죠. 아름답지 않다. 윤석열 정부 때 뭐 최상병 그 특검 이전에 그 최상병 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수사 배합 의혹이 있었던 당시에 검사들 뭐 했습니까? 그때 다 가만히 있던 분들이 지금 갑자기 와서 불합리한 기소, 무분별한 기소로 지금 한 사람의 인생을 거의 낭떠러지로 밀어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정하려는 노력을 보이니까 갑자기 이제 와서 네. 뭐 정의로운 검사인 양 막 사표 던지고 그러는데 이런 모습들이 정말 얼마나 자기들이 모순에 빠져 있는지 조금 아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모순에 빠져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검사들의 이런 집단 행동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대장동 항소를 하냐 안 하냐 이 여부는 네. 검찰에서 결정하면 돼. 알아서 했어야 네. 되는 문제고 그걸 끄집어 와서 항소 포기를 마치 외압 인양 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거 그렇죠. 그냥 아니 징계받을 결심하고 이거 좀 옳다 그러면은 항소하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검사들 오히려 정의로운 검사라고 나중에도 박수 받는 그런 프레임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항소 포기 한 걸 가지고 공세적으로 쓰고 그리고 검사들이 옷 벗고 나가고 이런 걸 연결시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본질은 검사들의 이 조작 수사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조작했다는 이 정황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조금 더 지금 대중들이 어떻게 사안들에 반응하고 있는가를 주로 보거든요. 네. 이제 댓글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더 법무부나 특히 법무부가 좀 더 대담하게 나가셔도 된다. 지금 뭐 이제 레거시 언론이나 뭐 여의도에서는 조금 시끄러울 수 있고 말이 많을 수 있지만 네. 특히 10대 20대들을 비롯해서 대중들에게 이 사안이 그렇게 영향력 있게 다가가고 있나라고 보면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법무부가 자신감을 가지고 네. 용기를 가지고 우리 민주당과 민주 지지층이 정말로 꿈꿔왔던 검찰개혁과 그리고 이런 이제 흔히 반란, 반동, 뭐 네. 검사들의 이런 집단 항명 이렇게 불리는 이 그 고개를 쳐들었을 때 고개를 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검사들의 집단 행동 이 문제는 검사들이 공무원이다. 검사들은 특권 계층이 아니라 공무원일 뿐이다.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릴 수밖에 없는 네. 것이고 옛날에 뭐 정교조계 교사들이 특정 게시물에 좋아요 눌렀다고 해서 네. 그걸 뭐 집단 행동처럼 봐서 네, 맞아요. 수사했던 그런 네. 사례까지 있었는데 검사들은 왜 검사장 18명이 와서 의견 빨리 표명하세요. 이거 어떻게 네. 된 거니까 막 몰려가서 집단 행동에도 가만히 있는다.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징계든 뭐 감찰이든 수사든 네. 이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근데 사실 그래요. 이제 대장동 이 건에 있어서 청년층의 어떤 민감도라고 할까요? 네. 그거는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검사들이 거의- 국민의힘이 주장하듯이 막 밖에 나서 장애투쟁하고 이런 네. 모습들 민감도는 크지 않을 것 같아서. 거의 미미하다고 저는 보고요. 특히 젊은 층의 대중들이 지금 관심 있는 건 네. 공산화라든지 뭐 이번에 이제 반중처벌법이라고 또 악마화해서 나가고 있는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 좀 더 시선들이 몰려 있지 이런 대장동 항소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선이 뭐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봐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무부가 좀 더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가 자신감 가지고 네. 일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눈치 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정말 국가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일을 한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제 기강과 또 검사들의 그동안 폐해를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은 UAE 아랍에미리트 정상회담도 진행을 하고 일정을 소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교 일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약간 좀 흐뭇하게 그러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역시 이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보면서 많이 느끼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이 중요하다, 지도자가 중요하다. 이걸 절실하게 느꼈는데 네. 청년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애초에 이제 주식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주식시장의 호재가 계속 이어지면서 다들 호평 엄청 하고 있었고 사실 그리고 네. 특히 이제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상상도 못했거든요. 맞아요. 대통령님 입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실 거라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렇게 역사적인 안보적인 성과를 갖고 온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혐중정상 이런 것들이 요즘에 청년층한테 엄청나게 그 소구력에 다가온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 이렇게 딱 중심을 잡고 대통령이 아니 우리 안보 신경 쓰고 있는데 우리 중국 견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보여주니까 이게 또 청년층들이 이렇게 막 좋은 방식으로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의미 있게 봤습니다. 네. 그래요. 의미 있는 외교 성과 네. 평가하고 있다. 정민철 부의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저는 예.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뭐 더 이상 더할 나위 없는 성과들을 거둬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것들이 온전하게 평가를 받기만 한다면 그러면 민주당은 앞으로 더 청년 세대들의 설득과 이제 선호도를 다시 가져올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악마화가 너무 심해요. 악마화. 에이펙에서도 핵주의 잠수함은 약간 눈을 가리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봤던 되게 웃긴 영상이었는데 핵추진 잠수함 그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가 아니라 그냥 미국이 줘야 될 때가 와서 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가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근데 그게 먹힌다니까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홍보해야 되고 네. 이게 정말 이제 성과를 성과대로 받아들여줄 수 있는 그런 지형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민주진영이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 네.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엔비디아 GPU 26만 장 이게 사실 어떤 의미인지가 이건 제 생각이에요. 하정우 AI 수석님이 네. 장르만 여의도랑 이런 네, 유튜브 나가서 홍보하셨잖아요. 인스타그램은 왜? 아 거기도 안 해요? 네. 왜 안 오실? 장르만 여의도도 인스타 안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10대 20대들한테 엔비디아 GPU 26만 장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가 네. 온전히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민주당이 왜 이렇게 10대 20대들 30대들이 왜 이러지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네. 거기에 주요 원인이 있다라고 좋은 성과도 내셨으니까 사실 핵추진 잠수함도 맞아요. 좋은 성과를 부정을 네. 못하니까 저런 식으로 하는 맞아요. 거란 말이죠. 아예 일부러 안 보는 외면하는 본질은 구축이 됐으니 네. 이제 이거를 더 잘 알려야 된다. 다가갑시다. 알리기만 하면 네. 네. 그러니까 지금도 대통령실 기류를 보면은 대통령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일, 정부의 성과 이게 좀 잘 안 알려져가지고 네. 걱정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 해법이 나왔네요. 인스타그램 열심히 하세요. 네. 이걸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젠스낭도 이재명 대통령 만나가지고 네. 정말 흐뭇하게 예. 우리 AI 강국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딛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꾸준히 할 수 있게 그런 뭐 뒷받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엔비디아도 우리가 필요해요. 우리가 있어야지 맞죠. GPU 만들어서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 얼마나 국격이 좀 올라갑니까? 맞습니다. 국뽕이 차오르는 그런 순간들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스타그램의 생태계에서는 네. 겸화되고 잘 안 알려지고 있다는 게 너무 맞습니다. 안타깝다. 네. 네. 그래요. 오연지 대변인도 인스타그램 하세요? 저 인스타를 진짜 열심히 해요. 전 페이스북도 안 하고 아까 그래서 인스타그램만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1000명대라고 네, 팔로워가 맞습니다. 네. 니스가 100만 뷰가 2개는 있지만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우리 정치 인플루언서 정민철 부의장한테 많이 배워서 네. 그 동급 수준이라도 좀 미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네. 인스타그램 릴스에 좀 많이 진력을 네.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민주당 의원님들이 인스타그램에서 뭐 하시냐면 그 저 뭐 어디 지역구 행사 갔습니다. 사진. 뭐 이런 거 올리시거든요. 사진 아무도 안 올리죠.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안 보고 싶어요. 네. 그 뭘 올려야 될까요? 아니 이재명 정부가 어떤 것들을 했다. 했는 뭐 메시지. 민주당이 어떤 것들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뭐 본인이 이제 본인 의원님이 내신 법안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알리고 국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시면 릴스 알고리즘이 되게 친화적이고 팔로우 낮은 사람한테도 되게 열려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의원님들이 올리는 영상들이 와 민주당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구나라는 메시지를 청년들에게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저 뭐 오늘 어디 동에 이런 주민자치회 다녀왔습니다. 안 궁금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비서관님들이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홍보비서관님들의 제안들을 많이 들어줘야 된다. 홍보비서관님들 정말 열심히 고민하시고 일하고 계신다. 네. 국회에 국회의원실에 그러니까 보좌관님들이나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면
또 민주당이 인스타그램과 청년들 사이에서 또 다시 한번 회복하고 잘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들으면서 많은 분들께서 정말 다른 세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있지만은 유튜브 말고도 페이스북 말고도 인스타그램의 중요성, 특히 네. 젊은 층이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생각하고 소비하고 있는지 네.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봤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오셨을 때는 네. 또 청년층의 얘기, 네. 또 이런 또 악마화 이걸 또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방안들 더 얘기를 나눠보고 네. 현안에 또 더 분석을 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정치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봐서 오늘 너무 반가웠고요. 가시기 전에 못다한 말씀 있으면은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게 될 텐데 오연지 수석대변인 말씀을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전국대학생위원회에서는 이제 인스타그램에도 이제 매번 논평을 이제 업로드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청년층한테 이제 소구력 있는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네. 이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좀 앞으로 행사도 여러 가지 많이 기획하면서 정치 인플루언서들을 많이 탄생시키는데 조금 일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켜봐 주십시오. 지켜봐 주십시오라고 하셨고 우리 정민철 부의장님은 근데 오연지 대학생위원회 대변인님이 네. 진짜 프로 의식이 투철하신 것 같아요. 왜요? 약간 본인의 이야기보다 먼저 대학생위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게 네.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오. 저는 이제 제 얘기를 할 텐데요.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유튜브에서 제가 많이 아직 안 알려져 있고 약해요. 그래서 근데 유튜브는 이런 구독자가 낮은 채널에 되게 알고리즘이 각박하더라고요. 네. 분명히 막 영상에 조회수가 2,000회 나왔는데 좋아요가 150개가 눌리면 인스타그램에서는 막 10만, 20만 뻗어 나가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거기서 멈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요가 많이 눌려도 댓글 많이 달려도 그리고 알고리즘 계속 바뀌어가지고 네. 종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유튜브 그래서 자체가. 인스타그램과 틱톡이 훨씬 더 구독자가 낮은 신입들한테 좀 더 풀려 있구나라는 걸 느꼈었는데 네. 이제 오마이TV 구독자 여러분, 저희 정민철의 이거 진짜예요 많이 구독해 주시면 제가 유튜브에서도 이제 많이 더 높은 그래요. 조회수로 이재명 정부의 성과들 그리고 민주당의 좋은 부분들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리 청년들을 모셔놓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노회찬의 집 벽돌 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의 밤 이게 지금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잠깐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새벽 6411 6411번 버스를 타는 청소 노동자들을 존재하되 그 존재를 느낄 수 없는 투명 인간들 이렇게 비유하면서 그분들의 손을 잡았던 그 노회찬 의원을 기억하실 겁니다. 노회찬 의원의 뜻을 이어가고 있는 노회찬 재단이 투명 인간들을 위한 공간 6411 노회찬의 집 건축의 한창인데요. 건축 비용 마련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달 29일 토요일 서울에서 진행이 되고요. 참여하신 분들의 이름을 노회찬의 집 기부자의 벽에 새겨드립니다. 자, 이제 화면에 나오는 배너 보이시죠? 화면에 나오는 배너 이렇게 우리가 노회찬의 집 후원의 밤 함께하기 그다음에 계좌번호까지 다 이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배너와 유튜브 고정 댓글에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약자들을 위한 정치가 그려지는 요즘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회찬의 집 벽돌 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의 밤 이렇게 저희가 안내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두 분들은 노회찬 의원 기억을 하시는 당연히 세대인지도 알죠. 궁금하네요. 당연히 알죠. 그래요? 너무나도 네. 존경하고 늘 공부하고 있는 정치인. 네. 그렇군요.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했던 네. 그분들의 손을 함께 항상 잡고 정치했던 예. 네. 노회찬 의원을 기억하시는군요. 네, 후원의 밤에 두 분들 관심을 또 가지고 계시니까 네. 시청자분들도 많은 성원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